어느 날 밤 나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한국 인터넷에서는 종종 다양한 사람들이 경험한 기묘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공유하는데 그중 특히 공포썰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찾던 중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다. 제목은 숨바꼭질의 끝은 어디인가 였다. 글쓴이는 자신을 30대 초반의 직장인이라고 소개하며 몇 주 전 회사 워크숍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워크숍 장소는 경기도의 한 매진 산속에 위치한 오래된 펜션으로 해질녘 도착한 순간부터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 펜션은 한때 여름 캠프장으로 사용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방치되어 지금은 가끔 워크숍 장소로만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첫날 밤 워크숍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모두는 가벼운 마음으로 옛 추억에 젖어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다. 게임은 펜션과 그 주변의 숲까지의 영역을 넓혀 진행되었다. 글쓴이는 술래였고 나머지 동료들은 각자 적당한 장소를 찾아 숨기 시작했다. 술래로 나선 그는 한 명 한 명 찾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쯤 가장 친한 동료인 지훈을 찾기 위해 나섰다. 지훈은 숨바꼭질의 달인처럼 사라지곤 했기에 이번에도 어디에 숨었을지 기대가 컸다. 글쓴이는 펜션의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숲속까지 들어가 봤지만 지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지훈 찾기에 합세했지만 결국 지훈을 찾을 수 없었다. 모두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고 장난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끝까지 찾아보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고 숲속은 더욱 어두워졌다. 후레쉬를 비추며 결국 글쓴이와 몇몇 동료는 펜션에서 조금 더 떨어진 오래된 창고를 발견했다. 문은 오래되었지만 잠겨있지 않아 조심스레 열어보니 그곳에는 먼지 쌓인 가구들과 잡동사니들 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사람이 숨죽여 흐느끼는 듯한 소리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그곳에서 글쓴이는 완전히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곳에는 지훈이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정신을 잃은 듯한 상태로 있는 지훈을 발견한 글쓴이는 급하게 그를 깨웠지만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지훈은 너무 놀란 나머지 분명히 뭔가를 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워크숍이 끝난 후 글쓴이는 여러 차례 지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지만 지훈은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극도의 불편함을 표현하며 말을 아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기억은 점차 희미해져 갔지만 그날 밤 그 창고에서 들었던 흐느낌 소리와 지훈의 얼어붙은 얼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혹시 여러분도 경기도의 그 외진 펜션을 알고 있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그곳에 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때로는 단순한 놀이가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경험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뒤에는 무엇이 있을지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지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다. 이 저택은 마을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묘한 분위기를 풍기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비신 저택이라 불렀다. 많은 소문이 떠돌았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그 집이 원래 주인인 노부인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말했길 그 노부인은 가족 없이 혼자 외롭게 살다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어느 가을날 도시에서 온 한 젊은 부부가 조용하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이 저택을 매입하게 되었다. 부부는 오래된 집을 정성껏 고쳐나갔고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째 날 밤 아내는 발소리에 잠이 깼다. 흐린 달빛 아래 복도를 살짝 들여다보니 아무도 없는 듯했다. 남편은 잠든 것 같았고 아내는 잠시 자리를 지켜보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발소리가 들렸고 점점 더 뚜렷해졌다. 이따금씩 그 소리는 복도 끝에서 끽끽대는 문소리와 함께 끊기곤 했다. 불안감이 커지던 부부는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한 할머니가 친절하게 곧바로 설명했다. 저택에는 옛날에 혼자 살던 노부인이 살았어요. 그녀는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난 후 외롭게 지내셨어요. 이상한 소문도 많았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어요.
호기심 많은 남편은 그날 저녁 지하실로 통하는 문을 찾아냈다. 녹슨 철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왔고 그는 두려움을 이겨 내고 천천히 지하실로 내려갔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일기장들이 쌓여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두 아이와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이 여자가 노부인의 젊은 시절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그 사진을 들고 다시 할머니를 찾아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참 견디기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남은 자식들마저 병으로 잃었으니 그 후로 그녀는 세상과 담을 쌓고 혼자 지냈지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아이들 영혼을 잡아두려고 무슨 의식을 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고요한 집안에서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그는 소름이 돋으며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았다. 그 소리는 지하실에서 나오는 듯했고 그는 머뭇거리다 결국 지하실로 내려갔다. 순간 손전등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꺼졌다.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에서 남편은 본능적으로 달빛이 새어 들어오는 작은 창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그 창 아래 그림자가 스치듯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무거운 공기가 터져나오면서 그는 뒤돌아봤다. 방금 전 배웠던 노부인의 사진 속 모습과 너무도 흡사한 한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는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그와 동시에 무언가 그의 발을 잡아당겼다. 비명 소리를 지르려다 이상하리만치 차분함이 그를 감돌았다.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아내에게 달려갔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아내는 즉시 상황을 알아차렸다. 부부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마을의 작고 오래된 교회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마을 신부는 조용히 이야기를 듣더니 그 집에서 의식을 한번 진행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 집이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남아있는 영혼을 편히 보내주어야 한다고 했다. 며칠 뒤 신부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저택으로 모였다. 촛불이 드리운 거실에는 조용한 기도 소리와 함께 의식이 시작되었다. 신부는 부드럽게 기도를 외우며 공간을 축복했다.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공기가 거실에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순간 마치 긴장이 풀린 듯 갑자기 집안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 후로 부부는 더 이상 이상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별일 없던 듯 고요한 일상이 돌아왔고 부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저택에 얽힌 이야기는 그렇게 세월과 함께 잊혀져갔고 새로운 평화가 그 집을 감싸 안았다. 그날 이후로도 저택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저택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사연 깊은 이야기의 하나로 남아있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친구나 가족에게서 전해 들은 것 혹은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여름밤 서울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미신이 가득한 곳이었고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마을의 수호신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주인공인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청년으로 마을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을에 온 민수는 신기하리만큼 조용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역 앞까지 마중 나온 외할머니는 조금 초췌한 모습이었고 예전보다 말수가 부쩍 줄어들어 보였습니다.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집에 오면 항상 들떠서 신나게 놀았지만 이번에는 어쩐지 달랐습니다. 첫날 밤 민수는 할머니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신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곧 그것이 사람의 울부짖음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지만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소리는 존재하지만 그 근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주저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단다.
어느 한여름 이 마을 사람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돌아오지 못했지. 그 이후로 그 영혼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단다. 민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민수도 할머니를 따라가게 되었고 제사는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사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제사에 임했고 제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한번 울부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고 민수는 두려움에 떨며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잠이 안 오는구나. 이런 경험은 처음일 테니 많이 놀랐겠지. 할머니는 민수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곳의 영혼들은 외롭지만 해코지를 하지 않아 그저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할 뿐이란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점점 안정을 찾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마을에 있는 동안 매일 밤 그 소리를 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마지막 날 민수는 마을을 떠나기 전 사당을 한 번 더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기리던 수호신의 상을 보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서울로 돌아가면서도 그 경험을 잊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는 예전처럼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을의 영혼들과 친구가 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그 후로도 가끔 마을을 방문했고 매번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영혼들의 존재를 느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민수를 마치 가족처럼 맞아줬고 민수는 자신이 그와 연결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언젠가 마을로 돌아가 정착할 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무섭고 스릴 있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영혼 그리고 전통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공포썰이 그렇듯 이 역시 단지 무서움을 넘어 우리에게 잔잔한 교훈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